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어제 영상에서 더블탑 찍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이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조정 이야기를 꺼내느냐라고 하면서 쭉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16,200불 근처까지 올라갔었던 비트코인, 지금은 16,092불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16,000달러 위에서 안착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오늘 미국 증시 보시면은 전부 다 하락하고 있죠. 일제히 떨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달러도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있어요. 알트코인들도 못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혼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종처럼 혼자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 자, 농담인데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또 지난번처럼 저보고 무식하다면서 답글 다는 사람 없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들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캐피탈, 이 체인링크를 굉장히 미워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도 살아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번에 숏을 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체인링크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유해 링크 시세 조종에 나서고 있다. 체인링크에 대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누구든지 체인링크의 불법적인 행위를 고발할 시에 보상금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체인링크가 20달러대에서 7달러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 숏을 쳤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만족을 못했나 보죠. 계속해서 체인링크를 상대로 시비를 걸어내고 있습니다. 자, 한편 체인링크는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XBTC, 다양화된 디지털 자산 펀드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들이 체인링크의 오라클 기술을 메인넷에 활용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지갑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본들리가 체인링크의 가격 지표 및 소셜미디어 통계 등을 활용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제우스 캐피탈 측은 이런 것도 전부 다 가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가짜면은 이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한두 군데도 아니고 거짓말 한다라면서 난리를 쳤을 텐데, 진짜니까 기술 채택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잠깐 동안 강세를 띄었었던 이더리움,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지금 현재 전고점부터 지금까지 피보나치 비율을 밑에서부터 대입을 해본다면은 지금 황금 비율인 0.618짜리 이 저항에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RSI는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어서 꽥꽥 오리 선생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에 관련된 분석을 남겼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사토시 차트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잘하면 거대한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 수 있겠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이 구간을 깨고 올라가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게 된다라면 가능성이 있겠고, 깨지 못한다라면 지속적으로 사토시 차트가 떨어질 수 있겠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기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깨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 세력들은 이더리움의 가격을 쭉 올려줄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비체인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사는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중국 정부가 이 전염병 사태 이후에 상황을 준비하는 것에 관련해 가지고 비체인과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주간 23% 올랐었던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체인, 중국의 정부 기관 중에 이 전염병 사태 후에 대처를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관련된 기관이 있는데요. 그들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공중 보건 시스템과 서플라이 체인 등등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체인의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체인에 다시 한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소식의 출처는 한편 중국의 미디어인 체인뉴스라고 합니다. 비체인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의 정부 쪽과 많은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최근에 쌍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더블탑을 찍고 떨어져 주지 않겠느냐, 떨어져 주게 된다라면은 알트코인들이 달릴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비트코인이 혼자서 미친듯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더블탑은커녕 뚫고 올라가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불페넌트를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솟구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함과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주말을 맞이해서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들을 대상으로 몽둥이 찜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인한 녀석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페이팔, 얼마 전에 암호화폐 구매 및 판매 서비스 출시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전까지는 선택받은 사람들 몇 명을 한정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었으나 이제부터는 서비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너무너무 사고 싶어 하니까 구매 한도를 주당 $10,000에서 $20,000로 늘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부자들이 페이팔을 통해서 더욱더 손쉽게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 봤을 때 미국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굉장한 위기에 직면해 있죠. 오늘도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숫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70만 건이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회복은 더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나가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실컷 살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과 비트코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는 더욱더 커지게 되지 않을까, 빈부의 격차도 그만큼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이 최근에 미국 내에서 1000명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이 $10,00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 혹은 연소득 $50,000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설문조사인데요. 그 중에 무려 55%가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페이팔도 정말 큰 뉴스였지만은 전 세계 억만장자들, 유명 투자자들이 나와가지고 나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셀런인데요. 그는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부패하지 않는 사이버 공간의 은행이다. 비트코인은 자체 헤지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선택권이나 의지가 없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저렴하고 간단하며 안전한 글로벌 저축 계좌를 제공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미래의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의 성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2017년 강세장 재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주요 지표들 뭐시기가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비트코인 고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모으는 이유는 비쌀 때 팔아먹으려고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 역시 예사롭지 않다.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더욱더 많은 돈을 밀어넣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JP모건 같은 경우 최근에 비트코인이 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경우 금의 모가지를 따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굴자들이 이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양의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도 이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몽땅 거래소로 옮기기는 했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채굴자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에 대해서 잠깐 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지금 보시는 차트는 3일봉인데요. 보시다시피 3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만 하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조정을 예상했었던 분석가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2017년도 불장 때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그러한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조시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 그리고 2017년도에 있었던 중요 가격대 이 구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한 번에 뚫을 수 없고 맞고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149달러 이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19,000달러까지도 비트코인은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017년도와 18년도 때 주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비트코인 가격대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16,173불, 16,599불, 그리고 17,149불입니다. 지금 실제로 비트코인이 이 16,173불을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이 정도 가격대에서 거래가 진행됐었던 것은 2017년도, 18년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만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과연 비트코인이 여기를 한 번에 뚫을 수 있느냐? 지금 먼 길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 번에 뚫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분석가들이 예상을 하는 대로 나름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져서 조정 및 축적 기간을 거친 후 다시 도전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크립토 미스트 이야기하기를 상승형 수혜기가 보여지고 있다. 가격이 올라가는 동시에 RSI 상에서는 약세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bearish divergence가 나오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하지 말라. 이제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올라간다 떨어진다 확실히 말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비트코인 최근에 여기 있는 이 상승 추세를 타면서 완만한 경사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것도 분명하고 지난 며칠 동안 심리 상태는 극단적 탐욕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 자, 과연 16,000달러 위에서 안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이 상승하려면은 동생들도 데리고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맛있는 거 혼자만 먹고 있죠. 비트코인 이번 상승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알트코인들도 같이 오르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을만 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비타 500 한 잔 뿌리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